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2월 24일 개장 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차량용 반도체 지금 다른 글로벌 업체들이 부족해서 공장에 쓸 때 현대 기아차는 뭐 2개월치 여유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뭐 한 달이 거의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내 재고 동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 자연스럽게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국내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의 내수를 바탕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량을 줄이지가 않았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보다 여유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뭐 공급이 여러 가지 지구의 자연재해라든지 자연재해도 있었고 또 특히나 이 기존적 글로벌 업체들이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요가 줄어들면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이거 자체가 마진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고 해요. 반도체 사이에선 차량용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던 부분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기계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원활치 않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일단 다른 글로벌 업체들보다는 여유는 있지만 아직 빠르게 재고가 지금 소진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어제 장 마감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아이오닉 5 세계 최초 공개한다. 25일부터 이제 사전 계약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나왔고, 이 전기차 플랫폼이라는 게 의미심장한데, 쉽게 얘기하면 제가 다른 예전에 개장 전 이야기에서도 얘기했는데, 그야말로 미니카 판때기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씌우면 계속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쉽게 생각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급속 충전 시스템 탑재하고 나온다 라는 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과거의 포드를 약간 미래화 시킨 느낌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도 포드의 현대적 해석이라고 좀 나와 있고, 광활한 신뢰가 돋보인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약간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의 독주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이제 추후 소비자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있다는 거, 지금 국내에서 이제 가격 보조금을 포함하면 3천만 원대 후반으로 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좀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다시 좀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계속적으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가 않아요. 계속적으로 일정 부분 유지가 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요렇게 이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 참 안타까운 기사가 있어요. 의료진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임금체불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정도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금리가 뛰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부분이니까 이때 돈을 땡기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론 지금 미 국채 금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에 따라서 회사채 금리도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최대한 좀 빨리 땡겨 놓자. 물론 이 회사채 발행이라는 거 결국 빚인 거고 부채인 거긴 하지만, 지금 금리가 쌀 때 땡겨 놔야지 좀 경영을 하는데, 불확실성이 항상 많아지고 있잖아요. 경영 환경이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좀 땡겨 놓으려고 하는 액션이 나오고 있고, 또 반대로 약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채권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채권 시장 마켓 전체에서 회사채에 대한 발행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결국 절대 수량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추가로 여기서 한 템포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 주식시장으로서 보면 여기 또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이 많고, 신규 상장되는 종목에 의해서 또 시장의 활기가 도는 부분도 있지만, 이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이 많고, 또 기존의 기업들이 유상증자라든지 여러 가지로 신주를 발행을 해대면 결국 이 마켓 자체에서 절대적인 수량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유통되는 주식 수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종목과 주식의 종목 및 그런 종목에 속한 주식에 집중되는 자금이 좀 분산되다 보니까 종목별로는 좀 조금 흐름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또 어떤 종목의 이슈가 발생하면 그 종목에 과도하게 자금이 또 몰리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가 뭐 계속적으로 슈퍼사이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뭐 그래서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뭐 부담될 정도로 많이 올라오긴 했고, 뭐 해외 뭐 주석이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은 이미 뭐 워낙 움직임이 나오다가 또 어제는 좀 별로 안 좋았던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신경은 어느 정도 쓰고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옥수수 값도 굉장히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옥수수 가격이 여기 작년 4월에 비해 84% 치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옥수수가 생각보다 식품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서, 상승 압력으로서 작용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업체들이 식품값을 인상을 한다면 그에 따라 뭐 마진율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뭐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제 뭐 보조 로봇이 있고 AI가 인간의 감정을 치유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과학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이야기들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방향성을 제시한 뭐 요 서비스를 뭐 발간했다. 그러니까 뭔가 뭐 제품이 나온 거라기보다 뭔가 방향성을 제시한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SF 영화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기술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뭐 여기저기서 뭐 책도 그렇고 뭐 인터넷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매체에서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계속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적응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도 해요. 과거 핸드폰이 벽돌로서 이만한 뭐 정말 거대한 크기였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굉장히 조그매졌고, 지금 여기가 S 플러스 컴퓨터가 됐다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지금은 또 앞으로는 또 이제 이 스마트폰이 다시 커지면서 뭐 자동차 움직이는 그런 컴퓨터 개념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과학기술의 변화에 있어서는 조금 뭐 조금씩은 신경을 쓰고 계시면 아무래도 주식하는 데 있어서 분명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월. 이제 파월, 결국에는 뭐 똑같은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았어요, 결국엔. 지금 뭐 결국 미 국채 금리가 움직여서 뭐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지, 지금 기준금리를 건드려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뭐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직 기준금리를 건드릴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파월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약세 강조하고 경기 회복 완전치 않고 앞으로 나아갈 길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나 여기 보시면 실업자 미국인들의 고통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업률이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소비가 증가해야지 뭔가 연준이 액션을 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다른 기사로 보면 지금 고용 물가 여전히 목표치, 그러니까 저번에 뭐 물가를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식의 뭐 발언을 했고, 그래서 그런 물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뭐 부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 고용과 목표치인 2%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도달할 때까지 현재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사로 보면 제로금리 지속 똑같은 파월의 바로 호재로 받아들인 시장. 일단 미 증시가 불안정했다가 뭐 반등이 좀 나오는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그래서 아랫골이 좀 달리는 모습이었고, 나스닥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뭐 하여튼 낙폭을 줄였어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양봉으로 좀 끝나긴 했잖아요. 낙폭을 줄이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사를 하나 더 보면 일단 뭐 미증시에서 상승한 업종으로 보면 에너지라든지 뭐 건자재 업종, 그 다음에 뭐 상업은행 업종이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기사를 좀 보면 좀 약간 느낌이 다른 기사이긴 한데 여전히 인플레이션 공포가 있다라고 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거지만 약간 느낌이 다른 제목이 나온 기사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파월은 연준은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국채 금리가 이게 조금 반응 사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 워낙 그동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유동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 의해서 올라왔다 보니까 국채금리 조금 뭐 물론 국채금리가 최근에 꽤 많이 움직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1점 몇 프로 뭐 그 부분에 네 그거 가지고 뭐 물론 인플레이션을 계속 생각은 하긴 해야 되지만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는 건 좀 과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거든요. 그게 그런 과한 배경에는 현재 주식이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까 약간 슬슬 뭐 고점 생기지 않을까 그런 약간의 불안 심리가 잡힌 그런 부분이고 차익 실현에 대한 뭐 욕구도 꽤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현재 상황에서 뭐 일단 연준보다 중국 쪽에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유동성 회수를 초점을 두긴 해야 되는데 이제 유동성 뭐 어느 정도는 회수를 하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보다는 약간 통화 발행량으로 좀 조절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기존에 뭐 GDP의 2배 정도 지금 통화를 풀어놓은 상황이라고 해서 당연히 좀 회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어느 정도는 좀 회수를 하는 그런 액션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런 회수가 과하게 진행될 때가 좀 글로벌 증시에 많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 일단은 중국 3월에 양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회수가 어느 정도는 하되 그렇게 심하게 하면서 뭐 시장에 부담을 주진 당분간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시장이 여러 가지 뭐 명분을 갖고 어느 정도 흔들리는 부분은 결국에는 너무 과하게 반응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넘어가서 보면 코스피 차트 뭐 별로 얘기해드릴게 항상 없는 지금 상황이죠. 지금 하여튼 이렇게 그 3,100포인트 아직 뭐를 좀 회복을 빨리 코스피는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정도고 지금 뭐 계속 지루하게 이르면서 62동평에서 닿을 때 뭔가 뭐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고 아니면 좀 빠지면서 뭐 이 밑에서 다시 박스를 잡고 다시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림도 그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별로 상황이 좋아 보이지가 않죠. 코스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나스닥 일단 근데 또 나스닥이 어느 정도 꼬리를 달고 움직임이 나왔지만 낙폭을 줄이면서 나왔지만 또 우리 코스피에도 기술주가 시가총액 상승이 상당히 포진해 있기 때문에 코스닥만 뭐 긍정적일 거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그리고 다우도 뭐 그런 대로 나쁘지 않았는데 하여튼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약간 물음표인 부분이 있고요. 어느 정도는 좀 더 한 여기까지는 한번 건드릴 가능성도 분명은 있는 코스닥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 저점의 1월 뭐 여기 1월과 2월 이 저점 라인을 훼손하지 않고 움직여서 좀 돌아오면서 최소한 빠르게 좀 5일 이동표에서 회복을 하고 움직여 줘야겠고 좀 어지러운 흐름인데 코스피보다는 어쨌든 약간 서로 간의 영향을 받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임이 나올 거고 약간 이때는 꼬리가 너무 길어서 부담이 됐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꼬리가 너무 짧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다. 한 꼬리가 한 요런 느낌? 이것도 조금 너무 길고 이것보다 조금 짧은 느낌? 이건 좀 한 요 정도? 요거보다 조금 긴 느낌?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너무 짧지 않았나? 여긴 또 너무 길었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튼 오늘 단봉으로 약간 잡아주는 양봉 정도가 나오면 굉장히 베스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오늘 시장이 될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장전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